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을 여행하거나 단기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비자 면제 프로그램, 즉 이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단기 출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자를 발급받는 대신 이스타를 신청하게 되죠. 저도 매년 한 번씩 미국을 가는데요. 한 번 신청하는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스타를 신청해서 미국을 다녀옵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속한 국가이므로 이스타로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요. 이스타는 신청비만 지불하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스타를 신청했는데 이스타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신청비도 9월 이전까지는 2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4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요즘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타가 있어도 실제로 미국 입국할 때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국 심사할 때 개인의 SNS 기록, 그리고 과거의 불법 체류 경력이나 범죄 경력까지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인 여행자들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 핵심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왜 이렇게 과거보다 미국 입국이 어려워졌을까요? 아마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강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흐름부터 알아보면 2025년 현재 미국 정부는 국경 통제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어요.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가짜 신분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추방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에만 2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추방되거나 자진 출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빠른 추방, 즉 입국장에서 즉시 소환하는 절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공항의 입국 심사, 특히 이스타를 통한 입국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심사관들이 혹시 이 사람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민 정책의 변화가 단순한 관광객과 단기 방문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죠. 이스타가 있어도 거부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간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스타 승인을 받았는데 입국장에서 거절당했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요즘 더 많이 증가하고 있대요. 거부당하는 경우가. 그게 왜 가능해? 이스타를 승인을 했는데. 예. 그런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타는 입국 허가라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여행 허가이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국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사전 허가일 뿐이지 당연히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입국 허가하는 것은 입국 심사장에서 공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이스타가 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항에서 의심이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심사관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여행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거나 숙소나 또는 일정 계획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이력을 봐서 이전에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는 그런 경력이 있거나 과거 비자 거절 또는 입국 거부 이력이 있다면 심사관이 이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추방 중심 정책의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입국 불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SNS까지 본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인터뷰하면서 의심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SNS나 과거 경력을 다 검토할 수 있도록 됐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입국자들의 SNS 활동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공개된 계정은 미국 체류 목적이나 활동 성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관광 목적으로 이스타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는데 그 사람의 SNS에 미국에서 공연 중입니다 하는 그런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즉시 비자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로 추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뿐만 아니라 SNS상의 허위 진술, 비자 위반 정황까지 감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즉, 온라인 기록도 국경 심사의 일부가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A씨 사건인데요. 2024년 4월 이 한국인은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짓 진술 의혹을 받고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그 후에는 불법 재입국 혐의로 체포되기도 하고 결국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례는 한 번 입국 거부나 추방을 당하면 이후 이스타는 물론 비자 신청에도 큰 제약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또 다른 사례는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몇 년 전 건데, 걸그룹 오마이걸 사건이에요. 크게 뉴스가 됐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공연 목적이었지만 이스타로 입국을 하려다가 공항에서 제지가 된 사례였죠. 미국 측은 공연 활동은 관광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공연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국을 막았습니다. 즉 이스타는 순수한 관광이나 비즈니스 회의 같은 제한된 목적에만 허용되는 겁니다. 공연, 유료 강연, 취업성의 활동 등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 하나는요.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인 85명이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여행자들이 집단으로 심사에 쭉 서게 되는데 입국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죠. 특히 그 당시 어떤 몇 사람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가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 한국인이라고 예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젊은 층이나 당긴 체류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욱 의심받기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입국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류 계획이 명확한가예요. 체류 계획의 명확성은 숙소가 예약되어 있는지, 귀국 항공권이 있는지, 여행 일정표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 비자나 이스타 거절 기록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그 서류를 검토해 보면 알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과거 불법 체류한 경력이 있는지 또는 초과 체류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SNS나 이메일, 휴대폰 기록상에 모순이 없는가? 사실 이스타로 들어왔는데 인스타에 저 며칠부터 미국에서 공연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요즘은 휴대폰 검사 요청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경제적 기반이 충분한가라는 거예요. 즉, 미국에 오래 체류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게 의심스러운 그런 대답을 한다면 심사관은 입국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요즘은 추방 강화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될 것입니다. 정말 어렵죠. 미국 들어가는 거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전엔 문제없이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불법하지 않는데도 괜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준비해야 할 것, 대비해야 할 것, 그렇다면 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건데요. 첫째, 이스타 신청서에는 반드시 진실만 기입합니다. 거기에 거짓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안 될 것이고요. 과거 비자 거절, 입국 거부, 초과 체류 경험 있다면 숨기지 말아야 돼요. 허위 진술이 나중에 발각됐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SNS 기록을 점검하고 나가는 거예요. 최근 게시물 중에서 여행 목적과 충돌되는 어떤 다른 내용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다 하면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는 숙소 예약,
일정표 귀국 항공권 등 증빙 서류를 출력해서 가는 거예요. 심사관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으면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넷째, 과거 기록이 있다면 이스타 대신 관광 비자를 고려해 보세요. 비자는 인터뷰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입국 안정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는요, 입국 심사에서는 침착하고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가 잘 안 될 때는 괜히 길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사게 됩니다. 나는 손자를 돌보러 왔다. 그러면 당연히 심사관이 그런 케어를 해주고 돈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답변하는 할머니 입장에서 아, 그래, 우리 딸이 나한테 용돈을 얼마 준다고 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요거는 이스타에서는 불법이에요.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한 설명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입국이 거부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때를 써거나 언성을 높이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입국 거부는 행정 재량 사항이라 법적으로 항소하거나 즉시 번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재신청을 대비해서 서면 사유서 그리고 공항 보고서 기록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보관하는 게 필요해요. 그 후에 미국 대사관이나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다음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스타가 있어도 입국이 100% 보장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에서는 SNS, 과거 기록, 여행 목적 등 모든 것이 검토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위반 이력이나 거짓 정보가 있으면 이스타는 물론 향후 비자 발급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준비하고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스타 신청은 신중히, 입국 심사는 차분하게, 그리고 모든 기록은 투명하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혹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더라도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 그리고 꼭 기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 아직 앞으로도 남은 연휴가 있는데 좋은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